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IELTS 리딩을 같이 하게 된 김재한 강사라고 합니다. 자, 처음 보시죠? 자, IELTS 리딩 듣기에도 너무너무 어렵다, 짜증난다, 너무 길다, 왜 이렇게 모르는 언어가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도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저도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영어를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뭔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네? 이렇게 하면 잘 되네?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제가 여러분 대신에 겪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빠르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정확하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그런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편하게 꽃길 걸어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IELTS 리딩을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전체 저희 강좌 수는요. IELTS 리딩 파트는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강마다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요. 너무나 알찬, 너무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강의니까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그 다음 제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복습이요. 그러니까 예습은요. 여러분이 옵션이 될 수 있어요. 미리 한번 해보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복습은요. 무조건이에요. 복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맨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복습하면서 해보지는 않으면 자기 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제 건 거죠. 여러분이 안 하면. 그러니까 듣고 나서 김재한 선생 좀 강의 좀 하는데 그렇지. 이래 해버리면 자기 거가 아닌 거죠. 저 혼자 여기서 원맨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절대적으로 복습을 하자. 무조건 복습을 하자. 알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자, IELTS 리딩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전체가 40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 40문항. 문제가 좀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40문항. 그리고 사실 시간을 잠깐 언급하면 리딩 파트는 1시간이거든요. 1시간 40문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시겠죠. 하시겠죠. 하지만 지문이 만약에 이렇게 길다라면 얘기는 틀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긴 지문에서 40문항, 1시간.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어떻게 좀 공부를 하고 잘 배우면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죠? 어쨌든 전체는 40문항. 자, 그 다음에 전체 그 IELTS 리딩 파트는요. 3개의 패시지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 그러니까 긴 지문이요. 3번이 나온다 이거예요. 각각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첫 번째 패시지에 그 다음 두 번째 패시지에 그 다음 세 번째 패시지에 이렇게 크게 3개의 패시지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긴 지문이 3개의 패시지로 나뉘니까 40문항도 나눠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문의 내용은요. 고급 지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당연히 아카데믹 모듈이니까 아카데믹하게 나와야죠. 학구적으로 나와야죠. 그죠?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실생활 뭐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 그때 요 문제 구성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리딩 패시지에 나오는 게 3개의 패시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패시지당 문제가 몇 문항씩이 들어가 있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패시지, 첫 번째 독해 지문은요. 한 13문항. 그 다음 두 번째 독해 패시지는 그것도 한 13문항. 마지막 패시지가 한 문제가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4문항. 그래서 전체 이제 40문항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마지막 패시지에 문제를 하나 더 넣냐? 그 이유는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문제를 하나 더 넣는다. 다른 것보다 문제를 하나 더 만든다. 그만큼 그만큼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3개의 패시지인데요.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 패시지가 조금 더 시간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약간 더 어렵다. 그래서 문항수가 하나 더 첨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전체 그래서 40문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이제 문항수는 결정이 됐어요. 아, 전체 40문항이고 패시지가 하나, 둘, 세 개 패시지. 각각 13, 13, 14문항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쓰는 주관식도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객관식입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이요. 아, 첫 번째부터 무시무시한 애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마 IELTS를 내가 좀 준비해야지. 언제부터 한번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정보를 여러 군데서 얻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rue, false, not given. 이게 뭐냐면 자, 하나의 문장을 줘요. 한 문장을. 지문 끝나고 나서 문제가 하나의 문장을 주고요. 그 문제가 이 지문과 맞아떨어지니? 아니면 반대니? 아니면 안 나와 있니?에 따라서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어진 문장이 실제 지문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 물론 단어는 약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내용은 똑같아. 그럼 true. 맞네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주어진 그 문장이요. 실제 그 지문하고 봤는데 반대야. 아니면 좀 달라. 이렇게.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false로 가고요. 거짓이네요. 틀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주어진 그 문장이요. 이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지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갖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진짜 이런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not given 이라는 정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사실 이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도 어렵고요. 실제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어려워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IELTS를 이제 저도 시험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이런 이제 유형의 문제, true, false, not given 이 문제를요. 실제로 그 저희 친구한테 영국인 친구죠.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얘도 보고 이게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국어 네이티브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말로서 어떤 지문을 만들었다 합시다. 우리가 한국말로 독해.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다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면 우리말로 해도 내가 완벽히 다 모를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했다?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죠. 하지만 IELTS라는 시험이 되게 이제 좀 영리한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영리한 게 뭐냐면 좀 약간 정말 정답이 두 개 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정말 그런 부분은 내지 않아요. 시험에서 내자.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시중에 나온 문제라든가 아니면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약간 이거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건 있겠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죠. 공신력 있는 시험인데, 그죠? 우리가 헷갈릴 뿐이죠. 정답은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주관식이요, 선생님. 주관식이 있습니다. 라이팅에 글 쓰고 이런 게 주관식이지 어떻게 마음 아픈 얘기죠. 이게 리딩에도 주관식이 있다라는 거. 머리 아파 해석만 해도 그러는데 어떻게 주관식까지 뭐 하는 거야? 하시겠지만 요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 true, false, not given에 비하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지문에 거의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만 조심하면 충분히. 그래서 completion은 뭐냐면 complete the sentence. 그러니까 sentence가 주어지고요. 그 센텐스 안에 밑줄을 쫙 쳐놓고 여기에 알맞은 걸 본문에 찾아서 넣어볼래? 이런 것들. 아니면 문장을 주는데 끝맺음을 안 했어. 맨 끝에. 그래서 그 끝맺음을 한번 맞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들. 보기에 뭐 몇 개 주고 거기서 고르는 것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주관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스펠링 아니면 또 약간 내가 악필이야. 그러면 진짜 쥐약이에요. 진짜 조심해 쓰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넘어가기 전에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true, false, not given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true냐, false냐, not given이냐 이게 쓰는 거예요. 잡지에. 근데 그걸 true를 안 쓰고 그냥 t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false는 f로, 뭐 not given은 ng로 이렇게. 그래도 정답이 혹시 정답이 되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하세요. 결론은 가능하다. 완전 가능하다. 근데 NG 뭐 이런 걸 잘못 써가지고 사람이 이게 뭐라고 쓴 거야? 그러면
그럼 점수는 안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확히 쓰려면 정확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이게 써라. 써라. 확실하게. 단어를 써라 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주관식.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매칭과 멀티플 초이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매칭이죠. 매칭 시스템. 그러니까 패스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단락별로 뭐 A, B, C, D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단락에 뭐 가장 알맞은 뭐 소주제, 주제를 골라라 이렇게. 그래서 보기에 따로 주제를 몇 개 쫙 나누고 그 A번 단락과 알맞은 주제를 딱 매칭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는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사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 단락이라고 해봐야 몇 줄 안 돼요, 각 단락에. 그 몇 줄 안 되는 거에서 내가 물론 시간은 많이 주어지진 않지만 그 단락에서 주제를 찾는다? 그럼 단락의 주제는요, 거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장에서 끝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단락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 6줄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5줄. 그러면 거기다가 주제를 넣어라? 그럼 단락의 주제인데 어디에 넣겠어요? 맨 처음에 당연히 넣는 게 일반적이겠죠.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장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네요, 이건. 그죠? 자, 그럼 이제 IELTS 리딩 파트의 전략. 띵띵 뭐 이런 거 이제 음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전략. 그럼 띵띵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 선생님 알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리딩 파트가 몇 문제고 몇 개의 패시지고 문제형이 어떤 게 나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걔네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IELTS 리딩에 자주 등장하는 필수 어휘를 암기하자. 암기를 우리 학생들 보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뭐 어휘 외워라 그러면 계속 어휘만 외우고 있어. 이거 내가 너 왜 문제를 안 푸니?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 어휘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어휘만 계속 외우는 거야. 그러다가 날 새요. 어휘 외우다가 날 새요. 그리고 어휘가 지금 외우잖아요. 막 시간을 투자 외워요. 다음날 가면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 몇 개 안 되는 어휘를 그럼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외울 수도 없고, 그죠? 왜냐하면 방대한 어휘가 나올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왜 수능 공부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능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도 어휘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지문 자체를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을 외움으로 해서 그 지문 안에 내용과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가 유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든 시험에 영어 시험의 독해 파트는요.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이 그겁니다. 그래서 IELTS 리딩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만 어휘 따로 해서 막 어휘만 죽어라고 외우지 마시고 실제 지문을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봐요. 해석을 이렇게. 그래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 단어를 한번 유추해보고 단어 찾아보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서 그 어휘를 기억하자. 이게 저의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엔. 그런데 하다 보면 뭐든지 근데 처음에 힘들어요. 왜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이런 말씀 드리면 왜 해리포터 있죠? 해리포터 원소로 된 책이 있어요. 원서 책이. 그걸 여러분께 자 읽으세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땐 한 처음 5장 있죠. 넘어가는데 1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면 또 더 단축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예를 들어 100페이지인데 5페이지 넘어가는 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술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또 나와요. 처음에 나왔던 등장인물 또 나오고 처음에 나왔던 단어 또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뭐든. 근데 그것만 싹 넘어가죠. 그때 또 할만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영어라는 걸 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과목 접하면 맨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스킬, 뭐 우리 말하면 통밥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빨라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처음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신기원이에요. 신기원. 자, 그래서 필수 어휘는 어떻게 한다고요? 리딩 패시지 안에서 독해를 하면서 그 어휘를 같이 익히자. 자, 그래서 실제 IELTS 리딩 독해를 하면서 어휘를 같이 하자. 그 안에서 내용 안에서 어휘를 같이 하자.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가능하다면 National Geographic을 항상 살펴보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추천입니다. 일반적인. 이거를 꼭 안 해도요. 그러니까 가서 그럼 그 웹사이트 찾아가지고 가서 봐야지. 사실 이제 여기 웹사이트 보시면요.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것도 괜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좀 선호하냐면 물론 문제집에 있는 독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전 실제 왜 그 신문 같은 거지. 영자 신문 있죠. 그냥 그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접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사실. 물론 이게 막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슈가 될 만한, 조금 더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뭐 이런 과학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설이라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독해든 사실 많은 배경 지식이, background knowledge가 있으면,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는 잘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어를 많이 몰라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요. 얼마나 도움되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꼭 이게 아니고요. 자, 그럼 한 번 암기한 단어는 몇 번이고 자주 보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해, 그러니까 해석을 했던 지문을 계속 다시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보고 끝내지 말고 그 안에서 내용들, 그다음 문장 구조들 이런 것들 그런 걸 익히자. 저는 괜찮아요. 전 반복 학습이 되게 좋다고 봐요. 뭐 많은 걸 하면 좋겠죠. 다독 예를 들어서 다독 좋긴 하죠. 하지만 정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다음 반복을 이길 수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리딩 전략에서 저희가 이제 스키밍과 스캐닝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학원에서도 그렇고 스킴과 스캔. 사실 이 스킴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캔은요. 스캔이 좀 더 익숙하죠. 스킴보다는. 사실 이제 외국에 가면 이제 스킴드 밀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유 종류로 스킴이라는 단어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스캔은 뭐냐면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어떤 하나를 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김재한 선생이 공항 검색대 지나가는데 저렇게 스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스캔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부러 하나하나 보려고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총 같은 게 있는지 그 총을 갖고 계속 스캔하는 거예요. 혹시 총이 있나? 이런 식으로. 그게 스캔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캔은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갖고요. 키워드를 갖고요. 그 키워드가 지문에 어딘지 싹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는 게 스캔이에요. 반면에 스킴은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하나의 키워드 잡고 쑥 앞뒤로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딱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스킴은 그래서 좀 빨라요. 이렇게. 그리고 다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단락이 있으면 첫 번째 단락 좀 보고 그다음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 쑥 보고 그다음 마지막 단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스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키밍. 스캐닝은 하나 단어 갖고 어디 있지? 앞뒤에 자 이렇게 찾는 거, 그죠? 그래서 스키밍은 전체로 빨리 훑어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틀 같은 거, 굵은 글씨 같은 거 있잖아요. 쫙 확인하고 첫 번째 단락 확인하고 각 단락에 그 다음 단락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 뭐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된 포인트를 찾아라. 그러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이게. 그럼 스캔은 뭐냐면요. 특정 어휘를 찾아서,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서요. 그 부분을 그 앞뒤에 바로 앞 문장, 혹은 그 앞에 문장, 혹은 그 다음 문장까지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공항 검색대 가는데 얘가 진짜 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됐어요,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거 좀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스키밍과 스캐닝 요건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리딩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라이팅이 들어가. 즉 다시 말하면 주관식이 들어가 있다. 이거 좀 짜증나긴 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요. 이런 말을 좀 잘 읽으셔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리딩 파트도요. 인스트럭션을 잘 봐요. 문제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two 또는 three words no more than 그러면 두 단어 혹은 세 단어까지. 그러니까
no more than two 그러면 two words 그러면 두 단어까지만. no more than three words 그러면 세 단어까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질문을 확인하자. 그러니까 몇 단어까지 내가 쓸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아무렇게나 막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 있는 단어를 곧바로 잘 활용돼요.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생각해서 뭐가 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그 문장의 단어를 갖고 올라가는 거게. 자, 그다음에 이 문법적인 부분 이거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드립니다. 아니 분명히 단수를 쓰거나 복수를 쓰거나 해야 되는데 복수를 써야 되는데 s를 안 붙이거나 그럼 s를 안 붙여야 되는데 s를 붙이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어가 있어요. 분명히 어라는 관사가 있어요. 그럼 단수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어가 있는데 어로 끝나고 밑줄 쫙 쳐놨는데 갑자기 뒤에 s로 끝나는 명사를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게 들리잖아요. 그죠? 정답은 맞았는데 그런 거 실수 하나 때문에 내 부지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펠링 체크. 이거 뭐 조심하셔야죠. 근데 스펠링 같은 경우는 본문에 일단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타임 체크. 그래서 뭐냐면 시간을 좀 잘 지키자. 그러니까 40문장인데 1시간? 그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패시지가 3개. 첫 번째 대략 한 17분. 두 번째 한 20분, 마지막 한 23분. 왜냐하면 점점 패시지가 넘어갈수록 약간 어려워지는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18분, 그 다음 여기에 뭐 19분에서 나머지를 다 여기다 쓰겠다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제일 우리한테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좀 맨 마지막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맨 마지막 패시지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더 투자하자. 해야죠. 그러나 하나의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르면 계속 봐도 몰라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 다음 거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 안 된다. 그다음에 답안지에 또 옮겨 적는 충분한 시간.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문제만 딱 내가 1시간을 풀면 괜찮잖아요. 근데 답안지 옮겨 적고 해야 돼. 그러려면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거야. 적어도 뭐 2, 3분에서 5분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되죠. 문제 풀었는데 답안지 옮겨가지 못했다. 진짜 난감이죠. 낭패죠, 진짜. 그죠? 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리딩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다음 문제 유형은 어떤 게 있냐? 그다음에 전략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되냐?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맛보기 문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오늘. 저희가 다음 시간 2강부터는요. 실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오늘은 이제 샘플로서 자 볼게요. 보니까 리딩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 B, C, D가 보니까 뭐 소주제. 여기 있네. 헤딩스래요. 헤딩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주제 맞추기. 그럼 뭔가 단락에 나눠져 있고 그 단락에 따라서 뭐 정답이 되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볼게요. 매칭 헤딩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제를 어떻게 매칭하느냐? 헤딩스는 항상 뭘 갖고 있다?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각 단락의 핵심 아이디어다. 오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 그럼 해당하는 단락을 읽고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헤딩스와 주어진 매칭할 수 있는 헤딩스와 연결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긴 하죠. 그죠? 이거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그냥 대충 하시는 부분인데요. 자신한테 단락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제하고 세부 사항들 있죠. 그러니까 일반화된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세부 사항 그런 걸로 인해서 오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을 친다. 이렇게 쳐야죠. 당연히 쳐야죠. 그다음에 부가적인 정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디테일은 어떤 세부적인 그런 하나에 집중 투하하지 마라.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일반화된 개념을 찾아라.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주어진 지문 A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막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독해는요. 처음부터 끝으로 쭉 독해를 해갑니다. 뒤에서 앞으로 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막 맨 처음에 하다가 주어 찾고 막 뒤에서 갑자기 앞으로 오고 그러다 중간에 다 해줘.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가요.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면서. 전 그걸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뒤로 왔다면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according to legend. 레전드니까 뭐 전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T가 요런 거 T가 그러니까 어떤 레전드에 따르면 곰이 아니면 T가 아니면 카메라가 아니면 안경 이런 게 키워드 되죠, 완전히. Was discovered. discover 됐다고요? 발견. by 뭐에 누구한테서 누가 발견한 거야? The Chinese emperor. 선생님, Chinese emperor 하니까 무슨 황제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누구야? 신ong. 선생님 얘는 대문자로 했으니까 이름이겠네, 그죠? 언제요? In 2737 BC. 기원전. 되게 오래됐네, 그죠? One day. 과거의 어느 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라든가 정확한 연도에 해당하는 날짜라든가 그렇게 정확히 분명하지 않고요. 그냥 과거의 이 정도 시기에 어떤 날 그런 거죠. The emperor sitting. 앉아있다? 앉아있었어요. Beneath. 이런 단어는요. 사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해석을 다 한다? 그러기 시간이 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왜?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뭐 tree의 뭐 아래 정도. 그래서 in his garden. while 뭐 하는 동안에 보통 이제 while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writing으로 가면 while이 반면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일반적 반면에 말고 뭐 하는 동안에도 있으니까. servant가요. boiled 끓이다 이거예요. 뭘 끓여요? drinking water. 마실 물을. when 언제요? some leaves. 어떤 나뭇잎들 뭐 이런 거 괜찮은데요? 어디에서 왔는데요? From the tree. 왜? 나무에 앉아 있으니까 나뭇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 blow into the water 그랬어요. 그 물에 끓이는 물에 쑥 blow into blow가 휘날리다. 근데 into 안쪽으로 떨어진다 봐요. And gave off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 aroma라는 향이잖아요. 그 향이 gave off 그러면 풍겼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fragrant, alluring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향기롭고 뭐 매혹적인 뭐 이런 단어인데 사실 여기서는 헤딩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일단 키워드만 잠깐 잡고 갈게요. T가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leaves가 물에 빠졌는데요. 아로마 향기를 냈어요. 어떤 향을 냈다? 그러네. 자, 그다음 renowned 유명했대요. 유명한 herbalist니까 약초를 뭐 다루는 사람인가 봐요. 누가요? 신ong이요. Decided to try. 한번 해보다. 뭐를요? Concoction. 어떤 혼합물 같은 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하다가 잘 몰라요. 단어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스킵하고 아는 걸로써 연결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독해할 때 전부 다 알지는 않잖아요. 사실 모든 단어를. 그죠? 그래서 servant가요. unwittingly created.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일부러 만든 건 아니니까 모르고 무심코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the emperor upon drinking this brew 그랬어요. 이걸 마시는 거죠. 이게 된 걸. 그다음 discovered 발견했대요. 어떻다고요? refreshing and energizing. 약간 되게 신선했나 봐요. 기운을 북돋아주고 energizing. 에이 정말 뭐 그 느낌이었겠죠, 그죠? 그다음 he immediately commanded, ordered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More tea bushes be planted in his garden. 그 저기 정원에 심으라고. 더 심어봐 한번. 내가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그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The constant boiling tea leaves
어떤 약간 관습, 습관 그런 게 뭐에? 물에 있는 quickly spread 그랬어요. 빠르게 전파됐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이거네. T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키워드 다시 볼까요? 발견했어요. 괜찮네. refresh하고 energetic 만드는 거. 그다음에 motive를 심어라. 내가 나중에 재배할 것이다. 그다음에 결국엔 빨리 전파가 됐다. 이런 관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만. 저도 몰랐네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 이제 T가 이제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 우연치 않게 discovery. 발견됐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오늘의 필수어휘입니다. 첫 강의에 대한 필수어휘.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요 마지막 강의까지 매 강의마다 끝날 때쯤에 이렇게 어휘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어휘를 상기시켜 드린다 이거죠. 자, 첫 번째 legend. 김재한 선생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IELTS 레전드. 전설이죠. 자, 그다음 뭐뭐의 아래. 첫 강의니까 마지막 또 신나게. 자, 뭐뭐의 아래인데 beneath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아래, 요 아래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위에서 아래 이렇게. 그다음 blow into. 뭐가 이제 날아가지고요. 어디 into 속으로 들어가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쓰이죠. 원래 blow라는 게 불다예요. 날아가다 이렇게. 근데 into니까 어디에다 안쪽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give off. 뭐 풍기다. 뭐 향기 같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 fragrant. 그러니까 향기롭고 alluring. 요거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했었죠. alluring. 그죠? 매혹적인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renowned, famous죠. 유명한. 그다음에 concoction, 혼합.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차가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unwittingly하게 뭐를요? 이 혼합물이 된 거죠. 그죠? 여기 나왔네요. unwittingly. 선생님 이거 나올 줄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혼합이 돼서 그거를 마셔봤더니 괜찮네.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IELTS 리딩의 첫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계속 처음이 시작이 반이다. 근데 시작만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 반도 해야지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강부터 해서 15강까지 힘 내셔가지고요. 복습 꼭 하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여러분과의 첫 만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